2026년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그 청사진이 하나의 연설에 담겨 있다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위대한 전환이라는 아주 야심찬 국가 로드맵,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자, 이 연설의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와, 이 한 문장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세계를 이끌겠다. 이런 대담한 선언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비전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뭘까요? 바로 역할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진국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배우는 모델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서만은 아닙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이랑 민주화라는 정치 발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냈잖아요. 바로 이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유인 거죠. 하지만요, 이 계획이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만하면 성공했지? 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 그냥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딱 멈추고 오히려 쇠퇴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악순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린 민주주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접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나아갈 것이냐 바로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바로 K자형 성장입니다. 이 알파벳 K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지만 다른 한쪽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우리 사회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소수는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는데 대다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양극화. 이 새로운 국가 비전은 바로 이 K자로 벌어진 격차를 다시 좁히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국가적인 대전환을 위해서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 5대 대전환이 이 로드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5가지 개별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건데요. 지방에서부터 성장의 불씨를 살려서 이게 모두에게 퍼져나가게 하고 여기에 지속 가능성과 문화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평화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전환, 지방 주도 성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만 쏠려 있잖아요. 이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자석 같은 일극체제라고 본다면 이걸 깨고 전국의 여러 개의 강력한 성장 자석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두 번째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K자형 양극화를 정면으로 겨냥한 해법인데요. 그럼 뭘로 그 격차를 메울 거냐? 바로 혁신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막 신나게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일자리들을 팡팡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죠. 바로 김대중 정부 시절. 그야말로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요. 그때 성공 DNA를 다시 깨워서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고 경제의 판 자체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아주 담대한 구상입니다. 세 번째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안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성장하려면 안전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안전이야말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을 무려 3,500명이나 늘리겠다. 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세요. 이건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진심이다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문화 주도 성장입니다. 여러분, K컬처의 힘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제 이걸 그냥 한류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를 이끌고 외교 무대에서도 힘이 되는 핵심 전략 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1년에 문화 예산으로만 9조 6천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는 이제 문화가 우리 미래를 먹여 살릴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걸, 국가 전략의 가장 중심에 놓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전환입니다. 평화 기반 성장. 이건 아주 현실적인 진단에서 출발해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받는 현상,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해소해야만 외국인 투자도 마음 놓고 들어오고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큰 전환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이 거대한 계획들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지 않으려면 아주 단단한 토대가 필요하겠죠? 연설에서는 그 토대로 2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공정과 평화입니다. 보시는 이 정책들이 바로 그 2개의 큰 기둥, 공정과 평화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사회 안으로는 검찰 개혁 같은 걸 통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밖으로는 굿전멸구 군사합의를 복원하거나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2가지가 바로 서야 5대 전환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지방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성장, 지속 가능성과 문화의 날개, 그리고 평화라는 기반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는 다음 챕터의 모습, 그 궁극적인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설은 이 한마디로 마무리됩니다.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멋지고 거대한 비전이라도 정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참여할 때 비로소 이 위대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힘주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야심찬 로드맵의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위대한 전환이라는 계획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